벤츠 빼고는 다 잡차인데. 예. 잡차라고 봐야죠. 일단 뭐 페라리는 슈퍼카 브랜드가 아니에요. 스포츠 마치 진짜 마약을 먹은 것처럼 계속 근데 빠져드는 매력이. 그러니까 이런 표현 써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여잔데 매일 밤 잠자 여자? 예. 본 채널은 매우 편협하고 뇌피셜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시청이 불편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비티의 카스텔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칼 황우객입니다. 첫 번째 자동차 백과사전 시리즈인데요. 예. 백과사전 관련해서는 저 혼자 자동차 이야기라든지 히스토리 관련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게스트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전문 기자 분들과 같이. 나 이제 기자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 뭐 할 거예요? 나 이제 자칼. 난 자칼이 뭔지 몰라가지고. 자칼이 자동차 칼빵인가? 자동차 칼럼니스트 라고 이제 보통 많이 부르죠. 네. 그래서 자칼. 네, 자칼. 그럼 이제부터 이름이 자칼, 네. 호처럼. 네, 자칼 황우객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자타공인 자칼 황우객하고 자동차 히스토리라든지 아니면 브랜드 아니면 에피소드 같은 거 더 전문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누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근데 구체한 걸 준비했어요? 일단은 네. 저는 자동차를 뭐 기계공학 공부하기도 하고 네. 공부만 사실 했지 현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필드 경험이 중요하죠.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사실은 좀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이제 현재 국내의 자동차 시장 자체가 네. 너무 자동차 회사들의 그 마케팅에만 의존을 하는 시장이 마케팅만. 때문에 정작 자기한테 어떤 차가 필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뭐 브랜드의 히스토리라든지 철학 아니면 자동차 가지고 있는 특성 이런 거 모르고 알게 뭐야. 구입만 한다? 알게 뭐야. 남들이 나 잘 봐주면 좋은 거지 뭐. 근데 그것도 좋은 거 하나의 장점 아니에요? 뭐 장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규모를 네. 키우기 위해서는 장점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들이 정작 네.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벤츠 E클래스가 8만 대가 돌아다니는데 네. 그거 이해돼요? 외국에서 사실 맞아. 네. 또 한국에서는 청담동 뭐 이런 데 가면 S클래스 마이바가 진짜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진짜 E클래스가 필요해서 산 사람이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 근데 독일에서는 진짜 S클래스 보기 힘들거든요. 저는 독일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어서. S클래스는 어디 가도 보기 힘들어요? 일본에서 잘 안 보이고 유럽에서는 안 보이고. 근데 한국에서는 어제도 운전하는데 마이바 앞에서 저는 무슨 인솔차인 줄 알았어요. 마이바 한 대 S클래스, E클래스가 가더라고요. 비렐름 마이바가 근데 따로따로 또 가던데? 네, 차를 처음 만들었을 때 아마 그런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숨은 에피소드 사실 있더라고요. S클래스를 마이바가 계속 이제 좀 집어삼키려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에 대한 뭐 새로운 이야기도 있고 한국에서는 벤츠, BMW, 아우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은데 그쵸. 특히나 이탈리아 또 전문가거든요. 이탈리아 전문가는 아니고 이탈리아 좋아하죠. 좋아합니다. 그래서 빨간색 또 스포츠카 하면 다 페라리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또 원조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네이크로바 엠블럼을 가진 자동차 브랜드가 또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뭐 삼각별밖에 사실 모르는데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 특징은 사실 페라리가 모든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F1의 이제 뭐 원조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를 또 키워준 아니면 그의 조상이 또 있다고 전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페라리는 사실 좀 약간 후발주자고 그 앞에 이제 선대들이 닦아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사람 잘 몰라요. 그러니까 페라리는 아는데 그 앞에 있는 조상님을 모르는데 오늘은 그 조상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죠? 오늘 일단은 제가 처음에 연락 받고 딱 봤는데 첫 주제가 알파로메오래.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몰라. 그러니까 알파로메오 사실 저는 유럽에서 사니까 많이 보긴 했는데 한국 와서 다시 알파로메오 얘기를 하면 거의 못 알아듣는 분들도 많고 못 알아듣는 매니아 정도가 아니라 그 한국에서는 알파로메오라는 그 브랜드 자체를 되게 인지도가 낮아요. 이 회사가 지금 110년이 넘은 회사인데도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시장의 어떤 전쟁터 같은 그런 입장인데 아직까지도 진입을 안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고 개인적으로는 그 FCA 코리아의 먼저 이제 대표이사님이 사실 알파로메오 때문에 한국 시장을 좀 노크를 했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시작 자체가? 그러니까 그분이 알파로메오를 좋아해서 그래서 피아트에 입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런칭이나 이런 게 많이 좀 미뤄지고 있고 사실 시장성으로 보자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독삼사 쪽, 뭐 독삼사도 아니죠 솔직히 벤츠 빼고는 다 잡차인데
그런가요? 잡차? 잡차? 네, 잡차라고 봐야죠. BMW에서 한번 또 댓글 하나 달리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 쪽에 너무 이제 편중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다른 브랜드들이 들어오기가 조금 어려운 시장이 됐죠. 근데 또 페라리는 엄청 잘 팔리잖아요, 한국 내에서. 페라리는 좀 별개로 봐야죠. 아, 그래요? 이 알파 로메오에 대한 브랜드를 먼저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렇죠. 네이크로바하고 빨간색밖에 모르거든요. 그게 이제 잘 보신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네.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 저는 사실 이제 알파 로메오라는 회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차가 되게 안 이쁘게 생겼었어요. 어렸을 때 봤을 때는. 진짜 앞에 이제 콧구멍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막 이만해가지고 방패 모양 달려 있고 막 그런 그 뭐랄까. 디자인에선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너무 과한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맨날 이제 이런 차들만 보다가. 과격한 디자인이나 과격한 로고를 가진 차를 처음 봤을 때 그 충격 뭐 그런 게 있었죠. 알파 로메오를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설명 좀 이 회사가 1910년에 생긴 회사예요. 100년이 넘었죠. 벌써. 그렇네요. 그리고 이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페라리, 마세라티, 피아트, 뭐 란치아 뭐 이런 회사들이 많잖아요. 이 회사들이 다들 그 이태리는 그 지역색이 너무 강해가지고 대부분 그 본고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아트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토리노에다 이제 털을 잡았고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모데나, 람보르기니는 볼로냐. 뭐 이런 식으로 지역색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스파게티 볼로냐. 그렇죠. 거기서 팔더라고요. 람보르기니 공장 가니까. 근데 이 북부 이태리에 있는 도시들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의 도시 밀라노가 바로 이 알파 로메오의 고향이에요. 고향인데 이것도 되게 좀 거의 수도격 같은 거의 대도시에서 태어났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조금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원래 알파 로메오라는 회사는 없었어요. 없었다. 없었고 원래는 그 밀라노에 있는 자동차 공장이 프랑스 회사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그 다크라라는 회사에 이름도 공장이었었어요. 이 공장을 우고 스텔라라는 사람이 인수를 하면서 우고 스텔라도 프랑스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이태리 사람. 이 사람이 이제 인수를 하면서 그 알파가 대부분 이제 보통 얘기를 하면 알파 베타 할 때 그 알파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알파가 약자예요. BMW처럼 뭐 블랙맨 위시 뭐 이런 것처럼 뭐라고? 알파 로메오가 롬바르드의 자동차 공장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태리어로 이제 풀었으면 A는 뭐 오토모빌 뭐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그 알파를 딱딱딱딱 하면 이제 먹고 머리 글자를 따면 이제 알파가 되는 되게 거죠. 어렵구나. 그래서 알파. 그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다가 1차 대전 이후에 그때 뭐 다들 어려웠잖아요. 그 뒤에 이제 그 니콜라 로메오라는 사람이 투자자로 들어오면서 알파 로메오가 이제 된 회사죠. 롤스로이스랑 똑같은 거네요. 롤스하고 로이스. 뭐 벤틀리도 뭐 2명이고. 맞아요. 그럼 알파하고 로메오를 합치면 그렇죠. 알파라는 롬바르디아의 자동차 공장을 니콜라 로메오라는 사람이 인수하면서 거기다가 이제 뒤에다 이제 로메오라는 이거는 자막으로 붙인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또 뭐냐면은 이 로메오는 이탈리아 사람?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알파라는 그 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하고 나서는 차를 팔 생각이 없었답니다. 그럼 왜 사실 인수를 한 거예요? 그냥 다른 사업을 하려고 이걸 인수를 했는데 세금 떨기 위해서 한 건가?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창고에 차들이 막 쌓여 있는 걸 보고 이 차만 처분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시작을 한 게 이제 우리가 뒤쪽에 나올 모터스포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없어질 뻔한 회사였는데 창고에 남아있는 차들을 처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생각을 했더니 그때 당시에 이제 레이싱에 나가는 거. 근데 거기서 너무 대박이 터지는 바람에 그렇게 히스토리가 시작돼요. 그걸로 이제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독일에서는 그럼 벤츠나 다임러가 시작을 했다면 자동차를 그럼 이탈리아에서는 누가 시작을 했어요? 이탈리아의 로메오? 이 자동차 역사를 너무 길어지나? 이탈리 사람들은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중세까지 얘기를 해요. 일단 중세는 빼고 그래도 이 산업혁명 이후로 산업혁명 이후로 보면은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생긴 자동차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피아트로 알고 있어요. 피아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라는 거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걸 제품화로 해서 만든 회사가 피아트고 그 전에 자동차랑 비슷한
그런 형태. 네, 마차에서 좀 이렇게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거를 만들기 시작한 대장간들은 여러 개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태리 애들이 항상 주장하는 게 그거거든요. 벤츠에서 우리가 페이턴트 모토바겐 최초의 네. 뭐 내연기관 자동차다라고 네, 얘기하는데 특허도 받고. 네, 이태리하고 프랑스에서는 자기네들은 사실 그 기술이 이미 17세기에 있었는데 네. 문서화로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가지고 네, 특허나 이런 거를 신청을 못했다라는 얘기들을 간혹 해요. 어쨌든 이탈리아에서는 피아트. 네, 피아트가 아마 제일 그러니까 본격적인 자동차 회사라는 네. 걸 딱 세운 거는 이제 피아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뭐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란치아, 페라리, 마세라티. 맞아요. 그다음에 어쨌든 피아트 그룹 아바스까지 전부 다 맞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더 궁금했던 거는 사실 이런 이제 알파 로메오, 이제 알파 그리고 로메오 합작 회사인데 저는 유럽에서 진짜 많이 봤거든요. 독일에도 진짜 많이. 그러니까 신차, 구형차, 뭐 예를 들어서 클래식카 다 있었거든요. 근데 왜 한국에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한국에서도 예전에 잠깐 팔았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 지금처럼 네. 현지 법인이 들어와 있기 전에 네. 그레이 임포터라고 얘기하는 개인 수입 업자들이 차를 가져와서 판매하던 시절에 네. 알파 로메오를 했었어요. 팔았었구나. 아주 조금 극소량. 근데 인기를 못 끌었던 거죠, 결론은? 인기를 못 끌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상황 자체가 네. 수입차를 아무나 살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러면 지금 들어온다고 하면 팔릴까요? 안 팔릴 것 같은데. 왜요? 그게 왜냐면 기자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인지도가 너무 낮아요. 인지도 자체가?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지금 수입 자동차 회사들이 네. 자기네들 마케팅하는 게 지금 어떻게 보면 다들 그냥 돈 쓰는 마케팅만 하지 네. 어떤 헤리티지라든가 메이커가 갖고 있는 전통성이나 철학을 내세우는 회사들은 별로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 네. 그래서- 인지도, 오로지 네. 인지도. 그 인지도로 유명한가? 보면은, 네, 별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크게 유명한 편. 근데 사실 유럽에서는 인지도 꽤나 높거든요. 자 유럽에서 또 인지도 높은 차가 네. 스코다 같은 차들 있잖아요. 세아트나. 그렇죠. 스코다 저 렌트할 때 맨날 거의 네. 10대 빌리면 8대가 세아트. 네. 그쪽 스코다라.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알까요? 왜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자동차 시장이 너무 편중돼 있어요. 편중돼 네, 있다. 독일 회사들 위주로만 너무 편제가 돼 있어서 네네. 사실 이태리나 프랑스의 회사들이 들어와서 네. 독일 회사들이랑 지금 경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 조금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수입 자동차 법인이 처음 생긴 게 BMW가 1988년에 생겼거든요. 네네. 벌써 지금 거의 이제 30년이 훨씬 넘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 따져보면은 다른 회사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여기서 좀 자리 경쟁하기, 잡기가. 네, 자리 잡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취향이에요. 취향.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뭐 정통성이 역사니 뭐 모터스포츠에서 레슨을 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 우와 쟤 비싼 차 탄다.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아. 네. 그래서 알파 로메오나 네. 뭐 란치아라든가 네. 우리가 잘 모르는 그 고만고만한 뭐 MG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MG도 있죠. 뭐 오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가 거의 없다 보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팔릴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사실은 이 승부수를 던지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로 됐죠. 제가 또 독일에서 살지만 또 잠깐 또 일본에서 살았었거든요. 네. 클래식카에 또 이게 깊이가 있으시잖아요. 책도 쓰시고. 아이고 뭐 근데 일본에서도 네. 알파 로메오를 더 많이 봤어요. 일본 매장도 화려하게 네. 있어요. 일본 사람들 알파 로메오 좋아하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애초에 다르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이거 좀 잘못 얘기하면 또 일봉처럼 될 수도 있는데 네. 일본 사람들은 어떤 그 물건에 있는 네. 얽혀 있는 어떤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유럽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네. 반면 이제 미국은 우리나라랑 또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똑같은 일을 네. 똑같은 시간에 3년만 하면 그게 전통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예요. 아. 네.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따져 보면은 네.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전통성 있고 역사가 있고 이런 거를 내세워서 네. 마케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소비자 성향 자체가 다르니까. 네. 네. 그래서 같은 그래도 아시아권에 있는 일본하고 한국을 많이 비교하는데 네. 전혀 다른 이렇게 시장이에요. 네, 차이가 전혀 막 다른 커서 시장이에요. 네. 그래서 알파 로메오 일본에서 진짜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인기가 많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네. 볼 수 없어서 알파 로메오가 아쉬웠었어요. 어느 정도로 일본에서 인기가 많냐 하면은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애니메이션 유명한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네네. 그 사람을 상징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그 롤링 타바코라고 얘기하는 말아 피우는 담배.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열정. 열정. 포기하지 않는 열정.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알파 로메오예요. 갑자기 이게 사물이 좀 기계가 들어가네요. 자, 근데 이 중에 네.
두 가지가 네. 이탈리아 하면은 딱 떠오르는 그 이미지랑 딱 맞아떨어져요. 열정이랑 알파로메오. 그렇네. 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이탈리아 뽕이 좀 많이 들어간 사람이거든요. 아. 그리고 일본에서는 그런 지식층이나 멋쟁이라고 하면은 네. 당연히 이태리 음식이나 이태리 문화를 즐길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만화를 보면은 네네. 이태리가 배경이거나 네. 아니면 그 디테일을 보면은 다 이태리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갖고 있는 그 스튜디오 지브리 있잖아요. 네네. 그게 마세라티 기블리랑 철자가 똑같아요. 아. 어떻게 보면 이탈리아 빠손이기도 하네요. 네, 이탈리아 좀 뽕이 좀 많이 그렇구나. 네, 사실 그래서 일본은 워낙에 다양한 차종들이 다양한 취향들을 이제 만족시키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알파로메오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클래식 미니 같은 경우도 네. 전 세계 어디에서도 안 진짜. 팔았는데 네, 저도 많이 봤어요. 2000년까지 일본에서 연간 9,000대에서 10,000대씩 팔았거든요. 네. 문화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자동차 그쵸. 라인에서. 네, 자동차를 즐기는 방식 자체가 좀 많이 다르죠. 다르다. 네. 그래서 아까 히스토리에서 말씀하신 게 일단 차고에 있는 네. 차를 다 떨어내기, 어떻게 보면 떨어내는 거죠. 그렇죠. 네. 다 빼내기 위해서 이제 레이싱을 시작했는데 네. 여기서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났는데 근데 어떻게 대박이 나죠? 이런 레이싱 하면 별걸 다 했어요. 엔지니어도 네. 필요하고 메카니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내구성. 내구성. 네. 그다음에 차가 빨라야겠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일단 그래서 알파로메오의 그 모터스포츠 히스토리를 찾아보면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면은 네. 밀레밀리아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타르가 폴리오, 네. 그 다음에 F1, 그 다음에 다 그룹 C, 그 다음에 투어링카 레이스, 네. 심지어 랠리까지 했었어요, 이 인간들이. 네. 그게 아주 짧은 역사에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아니죠. 그거를 몇십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 거죠.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타르가 폴리오나 아니면은 밀레밀리아 같은 경우는 1920년대부터 맞아요. 20, 30년대 레이싱을 근데 하고 있어서. DTM에서 알파로메오가 우승을 한 게 1990년인가 그럴 거예요. 92년인가 네. 그럴 거예요. 90년대 초반에 저도 모터스포츠 조금 공부하다 보니까 90년대 초반에 사실 DTM 하면 독일 차만 네. 포함된 투어링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전에는 뭐 오펠도 들어가고 네, 다 맞아요.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면은 모터스포츠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엔진 개발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렇구나. 네, 트윈스파크 엔진도 알파로메오에서 뭐 최초는 아니에요. 최초는 제가 알기로는 다임러가 맨 처음에 개발한 게 그 트윈스파크 엔진이고 네. 그 다음에 마세라티도 이번에 나온 MC20에도 그 트윈스파크 엔진이 들어가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게 알파로메오에서 썼던 트윈스파크 엔진하고 기본적인 개념이 비슷해요. 반대죠. 알파로메오는 배기 쪽에다가 스파크 플러그를 하나 더 달아서 네. 거기서 이제 그 빠져나가는 거에 온도를 높여서 네. 유속을 더 빠르게 만드는 거였고 네네. 이번에 이제 마세라티에서 나온 거는 그 프리챔버라 그래가지고 흡기할 때 이제 거기에 열을 더 많이 쏴주는 약간 반대의 개념인데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열을 올린다는 비슷한 개념은 그렇다고 합니다. 저도 엔진 공부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레이싱, 근데 레이싱을 하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돈 많이 들죠. 돈 많이 들고. 근데 얘네는 그런 돈을 그냥 투자 받았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네. 차를 팔아가지고 어느 정도 충당을 했었고, 그 다음에 그때는 뭐 우승 상금이 그렇게 많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네. 그 차를 사는 이제 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네. 일부러 이제 지원을 해주고 이제 지원을 해줘서 그렇게 해줬죠. 근데 여기서 또 골 때리는 건 뭐냐면은 네. 알파로메오가 막 그 자기네들 정신없이 막 레이스하면서 우리는 이겨야 돼, 우승해서 뭐 우리의 우수성을 알려야 돼, 차도 더 많이 팔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사이에 회사가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레이싱이 그냥 레이싱만 미쳤구나. 네. 그렇구나. 근데 이태리 회사들이 란치아도 그렇거든요. 네. 그거에만 사실 네. 포르쉐도 조금 이 독일계에서는 개구쟁이 데니스를 불리는데 포르쉐하고는 조금 모터스포츠에 틀려요. 좀 네. 미치다 보니까 다른 거를 막 다 놓치고 경영도 못하고 네, 포르쉐하고는 돈 관리도 약간 좀 경우가 좀 틀린데 어쨌든 그래도 알파로메오는 네, 미치다 알파로메오는 보니까 거기 완전 그냥 꽂힌 거예요. 그냥 모터스포츠에 꽂혀가지고 네. 결국엔 이 회사가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는 네. 이제 피아트 그룹에 이제 인수가 돼서 하나의 이제 디비전으로 따로 지금까지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죠. 네. 그렇구나. 그래서 알파 계속 히스토리 몇 가지 또 다시 들어가지고 네. 얘기를 꺼내면 알파 로메오가 레이싱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레이싱하면 또 페라리잖아요. 페라리가 모든 걸 지금 다 선도하고 있고 그렇죠. 모든 역사를 썼다고 해도 과언이 거기에 아닌데. 이제 몰빵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근데 그거에 어떻게 보면 조상격이라든지 그거에 불씨를 질펴준 기업이 알파 로메오다. 알파 로메오 피아트죠. 근데 페라리의 히스토리도 보면은 네. 얘들도 레이스 하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회사 넘어가잖아요. 아니 근데 이탈리아 사람도 저도 막 친구 사귀고 하면 그거 하나에 네. 좋게 얘기하면 열정이에요.
근데 나쁘게 얘기하면 그거에만 몰빵해가지고 다른 거 뭐 집이 날아가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런 회사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좀 변태는. 네, 아니 뭔가 남자답잖아요. 좀 끝장을 봐야 되는. 오. 네. 아니 근데 만약 결혼을 했다면 집안이 다 날아가는. 그래서 결혼 안 했잖아. 네. 아, 어쨌든 네. 이 알파 네, 로메오라는 회사에서 엔초 페라리가 피아트를 거쳐서 이제 알파 로메오의 그 레이싱 팀을 이제 맡게 돼요. 네, 피아트에서 이제 테스트 드라이버를 하다가 네네. 맡은 다음에 이제 알파 로메오가 재정상 이제 어려워지면서 네. 모터스포츠에 대한 자금이나 이런 거를 줄이게 되는데 네. 페라리는 이제 그때 독립을 하게 되죠. 독립을. 네, 독립을 해서 자기 회사를 세웠는데 네. 알파 로메오에서 그때 이제 계약 조건에 걸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3년간은 니네 이름을 쓰지 마. 그러니까 코르사, 뭐 스쿠데리아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런 이름을 쓰지 마. 네 이름도 전면에다 내세우지 마. 이렇게 돼서 엔초 페라리는 알파 로메오 일을 도와주면서 네.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나중에 네. 페라리라는 이제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되죠. 아.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네. 페라리 하면 무슨 색 떠오르세요? 빨간색. 아, 역시나. 빨간. 이 무조건 빨간색 아닙니까? 빨간색의 원조가 알파 로메오가 썼던 로쏘 코르사라는 색깔이에요. 와인 색깔 비슷한. 네. 조금은 좀 진한.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전에는 모터스포츠 이제 국가 대항전을 할 때 각 네네. 국가별로 쓰는 색깔이 정해져 있었어요. 맞아요. 네. 영국은 뭐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 맞아요.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이태리가 그때 이제 그 로쏘 코르사였고 아. 그거를 맨 처음에 사용하면서 이게 알파 로메오. 네. 그래서 알파 로메오는 지금도 자기네 메인 컬러로 이제 그걸 내세우는데 네. 여기서 이제 또 의외인 점은 뭐냐면 페라리는 네. 메인 컴퍼니 컬러가 빨간색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알고 있어요. 네, 노란색이잖아요. 맞아요. 노란색이고 각 모델별로 네. 메인으로 미는 컬러가 다 틀려요. 다 틀리다. 네, 그러니까 뭐 458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었고, 네. 그다음에 488 스파이더 같은 경우는 파란색이었고, 네. 그다음에 엔초 페라리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도 있는데 네. 오히려 검은색이나 은색이나 노란색 같은 게 가격이 훨씬 더 비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 네. 사람들이 페라리 하면 무조건 빨간색만 선택을 맞아요.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간색 페라리가 별로 매력 있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럼 노란색이 매력이 있어요? 아니 그건 차마다 틀려요. 차마다?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는 그러면 반대로 알파 로메오는 모든 차량을 다 빨강으로만 써요? 아니요 일단은?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도 네, 그냥 메인 컬러가 빨간색이긴 한데 네. 대부분의 이제 알파 로메오에서 내놓는 차들의 그 메인 컬러가 네. 빨간색이죠.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네. 페라리의 빨강하고 네. 알파 로메오하고 빨강이 같다?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실제로 이제 페라리에서 얘기하는 색은 네. 이제 그 레드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탈리안 네. 레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이탈리안 레드가 한 40종류가 넘어요. 아, 여자들 그 네. 루즈도 네. 이거 웃긴 말이다. 그 립스틱 바를 때 네. 되게 미세하게 그렇죠. 구분되는 것처럼. 그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 알파로에서 원래 쓰는 색깔은 로쏘코르사라고 아까 얘기했던 적포도주 색깔 진한 네. 그런 색깔 쪽에 가깝고 그럼 페라리가 페라리에서 얘기하는 이탈리안 레드는 네. 그거보단 좀 더 밝은 색이에요. 밝은 색? 약간 틀리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진이나 이런 걸로 보면 그냥 빨간색처럼 보이는데 네. 차를 실제로 보면은 네. 되게 짙은 와인색 진짜 쪽에, 와인색. 검은색 짙은 빛깔 살짝 돌면서 그게 오히려 근데 햇빛을 잘 받으면 햇빛을 안 받을 때는 좀 무게감이 어둡게 있고 햇빛을 받으면 더 찬란하게 빨강으로 그렇죠. 빛나더라고요. 네, 그런 느낌이 좀 그게 있어요. 오히려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돼서 어쨌든 페라리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뭐 F1이나 이런 데서 르망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네. 모터스포츠 하는 회사 그리고 네. 그걸 가지고 이제 로드카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사실 이 페라리가 자기네들 역사를 얘기를 할 때 네. 따지지 않고 얘기한 데가 마세라티, 피아트, 알파로메오거든요. 근데 실제로 피아트, 알파로메오, 마세라티는 페라리가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렇구나.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 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 회사 모두 다 네. 100년이 넘은 회사거든요. 네. 페라리는 얼마 전에 70주년이에요. 지금 한 75주년 맞아요. 됐어요. 네. 그 기념에서 엄청 크게 네. 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군다나 이태리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조라는 걸 워낙 중요하게 생각하고 맞아요. 그런 거 시간에 따른 그 어떤 전통성을 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페라리가 잘 나가더라도 네. 어쨌든 다른 회사에서 우리 역사의 일부는 마세라티도 있고 뭐 알파로메오도 있고 피아트도 있어 이렇게 거론하는 것 자체를 네.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네. 페라리는 좋아하는데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됐어요? 다 됐나? 아 알파수도 얘기를 안 했네. 아이씨.